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늦은 밤입니다. 조정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또 저는 계속해서 건축사의 우리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에 가면은 바로 이제 이 팻말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설계자 유춘수라고 제 이름이 이렇게 좀 잘 새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경리 선생님 이 기념관을 설계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 계실 때, 박경리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원주에 계시던 개인 주택을, 원주 그 토지문화관 바로 옆에 선생님 개인 주택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문화관과 거의 동시에 준공이 됐었는데,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그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 5월 5일이지 아마 어린날. 2008년에 돌아가시고 바로 통영시에서 그 이듬해에 이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제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마치 뭐 제가 박경리 선생님 주택도 설계했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공모전이니까 전혀 그 상관없이 제가 아주 운 좋게도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그 통영시에 이제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을 제가 설계하게 됐습니다. 이 박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주가 고향이, 진주에서 여고를 나오셨고 통영이 고향이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오랜 세월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이 원주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아마 전에 이미 무덤도 고향인 통영에 다 이 결심을 하고 그게 통지가 다 통보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장소, 바로 이 기념관 바로 뒤 언덕에 선생님 그 무덤이 그 묘소가 잘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 통정치가 빠르게 이 기념관을 바로 짓게 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혹시 뭐 원주하고 경쟁을 하다가 빨리 서둔 건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하게도 이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경상남도 건축으로 뭐 그해 선정이 된 영광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 설계했다는 거 뭐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박 선생님의 주택을 설계하면서 선생님과 이제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보시면은 이 사진은 1998년,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딱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98년도.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당선하던 해가 그 IMF가 시작됐던 그 해죠. 98년. 98년 제가 10월에 당선했다면, 이때 4월에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지금 제 작업실에 있는 두배 산골에 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제가 있는 그 작업실에 놀러 오셨을 때 그 숲에서 선생님과 앉아 있는 이 모습입니다. 손에는, 선생님 손에나 제 손에나 담배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그럴 때도 저는 뭐 선생님과 두 분이 마주 앉으면 벌써 담배부터 권하는 막 아주 둘 다 골치였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근데 이제 그날 바로 그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차려준 음식이 선생님 그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그냥 생각나신 듯이 맛있다, 맛있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원래는 맛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다들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게 저도 습관에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맛있다가 표준말로 같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맛있다가 본래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라는 선생님의 지적을 제가 듣고 그 이후로는 제가 맛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더 설명하시기를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맛없다, 맛없다라고 쓰고는 맛없다라고 쓰고 왜 맛없다라고 하지 않고 맛없다라고 하느냐? 멋없다, 덧없다, 맛없다. 그런데 긍정으로 쓸 때는 다 본래는 맛있다,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맛있다라고 발음을 하니까 옛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어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글로 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그 소설 토지에 보면 종종 좀 어처구니 없는 말, 좀 가짜는 말 이런 걸 하면은 선생님 그 표현에 서천쇠가 웃을 일이다 라는 표현이 토지 소설에 보면 종종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천쇠가 웃을 일이다. 서천이라는 건 아마 인도를 뜻하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소를 너무 굉장히 뭐랄까 성스럽게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반드시 서천쇠가 웃는다 그랬다. 소에다가 옆에 이걸 갖다 딴이라고 그랬죠. 그거에서 딴이라는 것은 소유격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서천에 있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뜻을 줄여서 쇠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옛날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가죽이라고 하지 않고 쇠가죽이라고 했죠. 쇠가죽은 소의 가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소유격, 딴니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쇠고기가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쇠고기라고 쓰는 사람이 거의 1, 2%도 잘 안 되는 게 다 소고기라고 씁니다. 무슨 반찬 가게나 TV 선전에서나 모든 대화에서 다 소고기라고 쓰지 쇠고기라고 쓰는 사람도 없고 발음하는 사람도 다 없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이게. 근데 이제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리 멀지 않는 세월 전에 이렇게 쇠가죽을 다 소가죽, 쇠고기를 소고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서도 다 소가죽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도 늙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런 소고기, 소가죽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쇠가죽, 쇠고기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맞춤법에는 둘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요새 맞춤법 중에는 옛날에 저희들이 젊을 때는 있습니다를 이렇게 썼습니다. 있읍니다. 그런데 발음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왜 읍니다라고 써서 씁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다 있습니다라고 맞춤법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S자, 즉 시옷자 발음 하나를 내기 위해서 처음번에 씌워서 이거 있다 하는 어떤 디귿자의 받침 같은 느낌이라면은 씁니다 S자 그 시옷 발음을 위해서 한 번 시옷이 더 있음으로 해서 이걸 합쳐져서 이음과 합쳐가지고 그냥 있습니다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걸 왜 요새 와서 맞춤법을
있습니다라고 시옷을 무려 3번을 씁니다. S. 그러니까 시옷 발음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2번은 이게 합쳐져야 시옷 발음이 내려 쓰니까 이 말하자면 조금 S자에 시옷자에 낭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런 뭐 산술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 S자 발음다는 즉 시옷자 발음다는 것을 연거푸 3번을 연속으로 써야 있습니다가 되는 얘기죠. 그냥 옛날처럼 니다라고 써서 발음을 있습니다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맞춤법을 고쳐져서 그런데 근데 아까 쇠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둘 다 맞는 말로 쓰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점차 이제 발음하기 쉬운 소고기 이런 썼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학교에서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지 않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게 된 그래서 그냥 그것도 표준말로 바꾼 나쁜 사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맛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없다라고 씁니다. 맛없다라고 쓰고는 사람들은 다 맛없다라고 제대로 발음을 합니다. 맛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맛없다. 이걸 디귿 시옷을 썼지만은 맛없다에서 이걸 디귿 발음을 받침을 해서 맛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멋없다, 멋이 없다 이 말이죠. 멋없다를 멋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죠. 멋없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그렇다면은 맛이 있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다. 맛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건 다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다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본래는 맛있다가 맞는데 맛없다 하듯이 맛있다가 맞는데 이걸 요즘은 100% 거의 뭐 방송에서나 사람들이 발음할 때 아나운서든 배우든 다 맛있다라고 광고에서는 다 맛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옛날에 그 박경림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한번 뭐 몰랐다기보다가 그걸 다시 확인해서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맛있다라고 늘 말하지 맛있다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어색해서 쓰질 않습니다. 맛있다. 말하자면 멋있다. 이걸 멋있다. 이렇게 발음하면 저는 좀 촌스러워 보이고 막말이 좀 무식해 보입니다. 이걸 멋있다. 이게 정말로 멋있는 발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왜 멋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맞춤법이 아니라 표준어로서 멋있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다고 정했습니다. 이걸 정했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지만은 본래는 멋있다 라는 발음이 옳은 국어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박경림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말씀드려서 늘 저는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그게 올바르다 하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그 국어학자들이 좀 자꾸 표준말을 막 일반자를 쓴다고 해서 자꾸 표준말을 맞는 것처럼 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를 갖다가 그 시옷자를 연급번 3번을 써서 그 있습니다라고 써서 그냥 있습니다라고 발음하게 하는 것도 옛날하고는 이게 맞춤법이 바뀌어진 경우인데 이 국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뭐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건축사역 말하자면 우리말 이야기를 쓸 때 맨 처음에 거의 억지춘향은 100%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전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억지춘양이 옳은 말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쓰신 분들은 춘향이가 마치 수척을 거부한 것을 억지로 보는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이 국어 사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했던 말인데, 이건 억지 춘향이만데,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두음 법칙, 이 법칙이 아니죠. 법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늘 말했지, 자연과학적인 절대 불변의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두음 따위의 규정이라고 해도 너무 과한 말인데,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두음 쓰는 어떤 맞춤법의 하나의 예로만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다가, 두음 법칙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 국어 사전에 그냥 남아있고, 이거는 폐기된 것이 공식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이 국어 전문하는 교수님들, 학자들에 대해서 다소 유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박경리 선생님께서도 저와 서로 같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동의했다기보다가 너무 맞는 말입니다만, 좀 더 이 국어문 학자들,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2인칭에 대한 호칭 대명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없다. 당신, 선생님, 맨날 이런 말밖에 없네. 영어의 유에 해당하는 말. 이런 걸 왜 짓지를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당장에 무슨 고쳐질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이제는 건축가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말 이야기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면서도 다소 12조에 말하자면 강의라기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호칭, 2인칭에 대한 호칭 대명사, 영어의 유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빨리 진심으로 빨리 지어져서 통용화되어야 우리 말이 좀 부드러워진다. 요새 같은 평어라는 말을 쓰면서 애고 어른이고 그냥 존댓말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걸 확산하는 좀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는 걸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위에 사실은 또 제가 언젠가 다루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말 얘기를 좀 더 이상 안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한글로, 영어 발음을 한글로 쓸 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F자와 V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 알파벳을 말하자면 자음을 2개를 내가 변칙적인 자음을 제한도 지난 2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같은 영어로 쓸 때 거북선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북선, 터틀이 아닌 영어 글자로 아주 엉터리라기보다가 읽어봐서 거북선으로 발음할 수 없는 기호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에도 별로 저항감이 없는 그런 이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발음이 굉장히 복잡한 대신에, 발음이 장음도 단음이도 여러 가지 음이 복잡한 것 대신에 그걸 알파벳 글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이 딱 정해져 가지고 혼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글자는 옛날부터 어떤 정보를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영어 알파벳을 썼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하지만 뚜렷한 어떤 기준들을 명확히 만들어야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국말을, 중국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고치는 데서는 거의 착오가 없이 누구나 통일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뭐 김씨 하나만 해도 뭐 GIM, KIM, 뭐 KIMM 뭐 이렇게 쓰더라도 다 그냥 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뭐 저는 나름대로 많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그거 얘기를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만 그 영어 알파벳으로 우리 발음을 옮기는 것도 좀 더 미국 사람들이 혹은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 우리말을 거의 근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건축사가 그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 제안 혹은 시비 뭐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얘기를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이 제 우리말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